산업안전기사 필기 안전관리론 중 세 번째 챕터 무제의 운동 및 보호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호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보호구는 무엇이냐면 인체에 미치는 각종의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입는 것으로 보안경, 안전모, 안전화, 내연장갑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 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란 무엇이냐 하면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근로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 안전모입니다. 안전모의 종류는 실기시험에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해당 부분의 표를 모두 암기해주도록 합니다. 먼저 AB, ABE, AE 종류가 있는데 먼저 앞쪽 물체의 낙하 비례에 해당되는 것이 종류의 A에 해당되고 추락 방지용의 추락 부분은 B 부분에 해당되며 마지막 감전 방지용 부분이 E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종류의 A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물체의 낙하 비례를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종류의 B가 있다는 것은 추락을 방지, 마지막으로 E가 있다는 것은 감전을 방지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감전 방지용인 E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내 전압성으로서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것은 저압과 고압에 해당되는 것이죠. 특고압은 7000V 초과이기 때문에 특고압일 경우에는 해당 안전모를 착용한다고 해서 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안전모의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의 구조에는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착장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머리 받침 고리, 그 다음에 3번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머리 받침끈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4번에 해당되는 것이 머리 고정대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실기에 출제되기 때문에 각각 번호에 맞는 명칭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안전모 구조의 조건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란 글씨가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등 턱끈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모체에 구멍이 없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 파란색 부분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모의 성능 시험입니다. 해당 부분도 필기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 항목과 시험 성능 기준을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먼저 충격 흡수성에서는 이 숫자 부분을 모두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4450N의 힘 초과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내 관통성은 관통거리 11.1mm 이하 또는 관통거리 9.5mm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내전압성은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고 내수성은 안전모의 질량 증가율 1% 미만이어야 된다. 이때 질량 증가율은 무엇이냐 하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질량 증가율이란 담그기 전의 질량분의 담근 후의 질량 빼기 담그기 전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해서 이것이 1%가 넘으면 안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난연성은 5초 이상 타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턱근 풀림은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근이 풀려야 한다. 풀리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턱근이 풀려야 한다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모의 성능 시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이때 암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관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은 내관에 전체에서 물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물난리를 막기 위해서 턱 하고 막아줍니다. 따라서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충격 흡수성, 그 다음에 내관통성, 그 다음에 내전압성, 그 다음에 내수성, 물을 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물 숫자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난리의 나는 난연성, 그 다음에 턱은 턱근 풀림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안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화는 무엇이냐 하면 발 또는 발등, 그 다음에 발바닥을 보호하고 감전 예방의 효과까지 있는 것이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안전화의 종류는 우측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게 가죽재 안전화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고무재 안전화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안전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는 크게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벨트식의 단점으로는 추락 시 하중이
허리에 집중되어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고 주로 위치 고정용 그리고 사다리용으로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벨트식은 한계 거리용과 U자 거리용이 있는데 한계 거리용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냐면 작업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 신체를 안전대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한계 거리용입니다. 따라서 작업 발판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힘든 것이죠. 따라 작업 발판이 존재할 경우 U자 거리는 신체를 안전대에 지지하여 두 손으로 작업이 필요한 경우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키포인트가 두 손으로 작업을 할 경우 벨트식 U자 거리를 사용한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벨트식은 추락 시 하중이 허리에 집중되기 때문에 안전 그네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안전 그네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안전 그네식에는 안전 블록과 추락 방지대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사용 구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한계 거리는 무엇이고 U자 거리는 무엇이고 안전 블록과 추락 방지대는 각각 뭘 뜻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에 영상이 나왔을 경우 이 안전블록이 뭔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명칭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읽어봐 주시고 암기까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안전장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갑은 크게 내전압용 절연장갑과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감전 예방을 하는 것이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화학물질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절연장갑 등급을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데 교류 부분을 암기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1.5를 곱하면 직류가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류, 직류를 모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 부분을 암기한 다음에 1.5배를 해주면 직류가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등급별 색상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셔도 되고 햄버거를 생각해서 암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갈색을 보게 되면 햄버거의 빵 부분이 생각이 나죠. 빵 위에 빨강색인 케첩을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흰색이 뭐가 들어가냐면 양파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인 계란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에 햄버거에 빠질 수 없는 녹색인 양상추를 올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등색을 먹는데 등색은 일반적으로 귤색을 떠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햄버거를 떠올려서 암기를 해주셔도 되고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보안경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보안경은 유해 광선과 분진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보안경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는 보안면. 보안면도 마찬가지로 눈과 앞면을 보호하는 것으로 가끔 이제 길 가다 보면 용접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는 게 보안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면이 무엇인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해당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일곱 번째에 있는 방진 마스크입니다. 방진 마스크는 말 그대로 분진 등 입자상 물질을 걸러내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류가 직결식 전면형, 그 다음에 격리식 전면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직결되어 있는 것은 연결관이 따로 없어서 바로 직결되는 것이 직결식 전면형으로 봐주시면 되고 격리식은 연결관이 있음으로 해서 격리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밑에 있는 직결식 반면형, 그 다음에 격리식 반면형,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은 이처럼 생겼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어느 부분을 암기해 주는 게 좋냐면 등급별, 분집, 포집 효율을 암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분리식의 직결식, 격리식이 있고 분리식에 있는 등급별로 분집, 포집 효율을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안면부 여과식 부분에 대한 분집, 포집 효율도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이때의 포인트는 1급과 2급은 모두 같기 때문에 안면부 여과식보다는 분리식이 분집, 포집 효율이 좋다 정도만 암기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누설률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등급별로 누설률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안면부 여과식입니다. 안면부 여과식 특급일 경우에는 5% 이하,
그 다음에 1급일 경우에는 11% 이하, 그 다음에 2급일 경우에는 25%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리식을 보도록 하면 분리식은 전면형과 반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면과 반면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면식일 경우에는 0.05% 이하여야 되고 반면형일 경우에는 5% 이하여야 됩니다. 누설률도 참고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눈으로 봐주시면 되고 특히 분지포지 표율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밑에 부분 보도록 할게요. 등급에 따른 사용 장소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특정 포인트를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일 경우에는 베릴륨, 그 다음에 성면 취급 장소에 사용되고 1급일 경우에는 금속, 흉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에서 사용한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은 특급과 1급을 제외한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급의 부분과 1급의 부분은 반드시 암기한다 정도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8번째에 있는 방독 마스크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독 마스크는 방진 마스크보다 좀 좋은 느낌이 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방독 마스크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방독 마스크는 유기용제, 산알칼리성 화학물질 가스 및 증기를 제거하기 위함이고 유해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방독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방독 마스크 밑에 부분이 중요한데 방독 마스크 종류에 따른 시험가스 및 정화통 표시색에 따른 흡수제 정말 중요합니다. 실기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방독 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시험가스, 그 다음에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 그리고 정화통의 흡수제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할로겐 가스용,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용, 그 다음에 황화수소용은 같은 색인 회색이기 때문에 묶어서 암기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 시험가스는 할로겐 가스용과 유기화합물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독 마스크의 종류와 시험가스가 같기 때문에 방독 마스크가 나와 있다면 그대로 뒤까지 똑같다 암기해 주시면 되고 할로겐 가스와 유기화합물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적어서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실기까지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기 마스크 보도록 할게요. 송기 마스크는 우측의 핵심 키를 봐주시면 되는데 산소 결핍 장소, 산소 농도 18% 미만일 경우에 착용해야 되며 유해물질 농도가 2% 이상인 경우 혹은 암모니아가 3% 이상인 경우에 송기 마스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번째 전동식 호흡 보호구를 보도록 할게요. 전동식 호흡 보호구는 고농도의 분진 혹은 유해물질 장소에서 사용되며 신체 부담이 큰 근력 작업 시 호흡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유해물질 흡입을 막고 작업자 호흡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에 있는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중에서 귀덮개의 성능 기준은 암기하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이 실기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1종일 경우에는 EP1, 2종일 경우에는 EP2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12번째 보호복은 기계 및 화학적 작용으로부터 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보호복이다 정도 체크해주고 마찬가지로 방열복의 종류 및 질량은 실기시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질량 부분은 모두 암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무조건 암기하고 넘어갈 것.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금지 표지의 종류가 무엇인지 혹은 경고 표지의 종류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눈으로 많이 익혀주면서 이런 것들은 경고에 표시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금지 표지에 해당되는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암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를 따로 만들어서 길 가면서 혹은 식사하다가 중간에 쉴 때 혹은 화장실을 갔을 때 많이 눈에 익혀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암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눈으로 자주 익혀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용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의 색도 기준은 7.5R, 4퍼14,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규에서 정해진 부분을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하고, 길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모의 성능 시험처럼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배웠던 부분 중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안전모의 종류는 AB, AE, ABE가 있고, A는 낙하비례, B는 추락, E는 감전 방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모의 성능시험, 충격받은 내관 전체의 물난리 턱. 세 번째, 절연장갑 등급별 색상. 단순하게 암기하셔도 되지만 햄버거 쌓는 순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네 번째, 방독마스크 시험가스, 유기화합물용과 할로겐용은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암기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